자, 13장의 세 번째 단원 공통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통근. 사실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공통근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근의 의미예요. 자,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방정식이 있다 생각해봐요. fx = 0과 gx = 0이 있습니다. 공통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각각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구해보면 두 방정식의 공통의 값이 있는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를 수도 있죠. 공통근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공통근을 알파로 둡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알파는 근이잖아요. 그죠?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에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fx = 0에다가 x에다 알파를 대입하고 gx = 0에다가 x에다 알파를 대입해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방정식 모두 알파에 관한 방정식이 되겠고, 여기서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에서는 두 번째 문제를 많이 다뤄요. 공통근을 알파로 두는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정식이 해를 구하니까 앞에 거는 2,2하고 3, 뒤에 거는 2하고 5야. 그럼 공통근이라는 것은 2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공통근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각각을 인수분해해서 공통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2번도 보면 자, 여기서 인수분해를 할 수 없어요. 보기 2번을 보면 왜냐하면 미지수에 개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인수분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공통근을 가지도록이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공통근을 가지도록 K값을 정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조건이 주어져요. 이럴 때는 공통근을 알파로 두는 것부터 문제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공통근을 알파라 하면 x의 값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k 값을 모르잖아. 그죠? 두 방정식에서 k를 소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번 더하기 2번을 뭐냐면 k 값을 소거하는 겁니다. k를 소거하는 거예요. 소거. k를 소거하는데 만약에 가감법이면 그냥 가감법을 더하거나 빼는 거고 적당한 수를 곱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입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식을 더하기만 해도 k가 소거되니까 소거한 다음에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여기서 알파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가 0일 때 k값을 구하고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k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알파는 해죠. 그죠? 해요. 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 = 0이 되는 거죠. k가 0일 때 알파는 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해니까 답을 쓸 때만 x = 0. 그리고 k가 6분의 1일 때 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필수예제 13-7번을 볼게요. 자, x에 관한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지도록 밑줄 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얘는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파에 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게 있어요.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 이게 더 많았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법. 자, 이건 뭐냐면 2차와 2차 둘 다 2차식인 2차 방정식인 연립방정식을 풀 때 사용하는 방법. 제가 별표를 해두고요. 선택을 하면 돼요. 자, 보통은 상수항을 소거하는 게 많은데 상수항이 지금 소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상수항에 해당되는 것이 q의 제곱 마이너스 2p 그리고 다른 하나는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에요. 뭐 어떻게든 소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최고차항 알파의 제곱을 소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 같으니까 그냥 빼면 알파의 제곱이 소거되고 이 식은 알파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는데 해를 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주어줘요. 그래서 공통이 p의 제곱 플러스 2p가 있고 알파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당연히 두 다항식의 곱이 0이니까 p의 제곱 플러스 2p가 0이거나 또는 알파가 1인 경우입니다. 자, 이때 문제의 조건에서 서로 다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조건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을 열심히 구해서 대입했더니 또는 PQ 값을 대입해서 구했더니 두 방정식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첫 번째 조건에서 p의 제곱 플러스 2p는 0에서 p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p를 대입했더니 일치해버려요. 그럼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너는 아웃이야. 그럼 알파는 1만 남았죠. 그래서 알파에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Q에 관한 방정식 2개, 문자 2개, 방정식 2개니까 풀 수 있도록 냅니다. 풀 수 있도록 내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2를 대입한 다음에 이게 완전 제곱식의 합골로 나타내는 문제네요. 이렇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PQ가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각각이 0이라는 얘기죠. 실수 조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수 조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P = 1, Q = 0이고 공통근은 1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긴 해요. 여기서 문제의 조건 실수 PQ에서도 별표를 해놓고요. 이런 조건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를 별표를 해야지만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13-8번을 볼게요. x에 관한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가지도록, 자, 공통근을 가지도록 상수 k 값을 정하고 이때의 공통근을 구하라. 이거는 이제 두 문제인데 먼저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1번. 자,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노트에다가. 자, 1번을 볼게요. 1번은 하나는 3차식이고요. 하나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통근을 알파로 두되 최고차항을 소거할 수는 없고 상수항이나 K만 소거할 수 있어요. K는 현재 개수가 1이잖아. 둘 다. 그죠? 1차고 1이고 똑같습니다. 빼기만 하면 K가 소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이를 보면 일단은 공통근을 알파라 하면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x의 값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플러스 k = 0이고요. 두 번째는 빼기 쉽게 아래다 써볼게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1 = 0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그대로 빼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빼줘 볼까요? 그러면 K가 소거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파만 남고 알파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는 거예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이거는 인수분해 되죠? 그죠? 인수분해 됩니다. 아, 그런데 인수분해 되는데 이건 특별한 꼴이네요. 자, 이거는 딱 보면 혹시 곱셈 공식이 떠오르나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1. 이거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얘는 알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에요. 자, 이 공식 아직 안 떠오르면 손으로 몇 번 적어봐야지 돼. 따라서 알파의 값은 1입니다. 즉 해가 1이란 얘기야. 오케이? 자, 해에다 2를 대입해요. 그러면 K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알파의 값에다 2를 대입해. 편한 식에다 대입해. 위의 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알파에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퀄 0이 돼서 K 값은 1이구나. K가 1이고 X도 1이에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2번도 보면 두 개의 방정식인데 똑같이 1번 같이 하나는 3차 방정식, 하나는 2차 방정식이에요. 최고차항을 소거할 수는 없고요. 보니까 요 K-K와 플러스 K다 보니까 알파를 대입한 다음에 두 식을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을 풀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공통근을 알파로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공통근 알파라 하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3차 방정식이 돼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 이퀄 0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K 이퀄 0이 됩니다. 여기서 K를 소거하기 위해서 두 식을 그냥 더하면 되죠. 자, 플러스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K 소거돼요. 그럼 결과를 쓰면 K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왼쪽에다 좀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자, 이런 꼴이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인데 이거는 일단은 공통근 알파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알파로 묶어주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이거는 바로 또 인수분해 되나요? 그죠? 2, 3은 6이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3이네요. 플러스 3.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 이퀄 0. 그러니까 알파의 값이 3개란 얘기야. 알파가 0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2일 때. 이 3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풀이가 좀 깁니다. 자, 먼저 1번 알파 이퀄 0일 때 알파에다 0을 대입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 알파에다 0을 대입하면 K도 0이 됩니다. 방정식 두 개니까 두 개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하면 돼. 두 번째 2번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편한 식에다 대입해요. 어디다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대입해볼까요?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 아무래도 세제곱하는 것보다는 제곱이 좀 편하니까 9 플러스 15 플러스 K는 0이 됩니다. 그래서 K 값은 계산하면 K는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알파의 값이 2일 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식 중에서 2차 식에 대입하는 게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2차식에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10 플러스 K는 0이 돼요. K 값은 6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K는 6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근데 해를 우리가 근을 뭐 알파라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해를 쓸 때는 x로 쓰니까 여기다가 한 번씩 더 써줍니다. k 콜 0일 때 x는 0, k가 마이너스 24일 때 x는 마이너스 3, k가 6일 때 x의 값은 2가 됩니다. 라고 푸는 거예요. 13-9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문제의 조건에서는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랍니다. 이런 조건들은 밑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상수 p의 값을 정하고 이때 공통근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잘 보면 공통근을 알파로 두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 상수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 1차 항도 소거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그러니까 1차항과 상수항을 동시에 소거하는 게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문제는 2차 항을 소거하는 거예요. 알파의 제곱 항을 소거하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13-9번에서도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공통근을 알파라 하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식에다 차례대로 대입합니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4p 알파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 이퀄 0 하나. 두 번째 식에도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1.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빼거나 더하거나 적당한 수를 곱하더라도 1차항과 상수항이 동시에 소거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런 문제는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거예요. 자, 최고차항 이제 뺍니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 소거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결과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결과는 3p 알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p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얘가 3p가 공통 인수예요. 그래서 묶어주면 3p하고 알파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p가 0이건 알파가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1번 하고요. p가 0일 때 0을 대입해 보는 거야. 자, p에다 0을 대입하니까 자 0을 대입하면 두식 모두 알파의 제곱 이퀄 0이 되죠. 알파의 제곱 이퀄 0. 이거 중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같아져요. p에다 0을 대입하면. 선생님이 잠깐만 p에다 0을 대입하니까 선생님 잘못 봤다. 미안합니다. 알파의 제곱이 0이 아니라 자, 다시 알파의 제곱 00하고 플러스 1이네요. 자, 첫 번째 식이 알파의 제곱 플러스 0이고요. 두 번째 식도 알파의 제곱 플러스 0이 됩니다. 두 2차 방정식이 똑같네요. 그러면 일치잖아요, 일치.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라고 했는데 일치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공통근을 갖게 되잖아요. 자, 이거는 안 됩니다. 그죠? 자, 2번은 뭐냐면 알파가 1일 때입니다. 자, 알파가 1일 때 그럼 알파에다 1을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서 p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 볼게요. 1 플러스 p 플러스 p 플러스 1 이퀄 0. 2p 더하기 2네요. 그 값이 0이니까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건 만족하지요.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p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공통근 x는
1이 됩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필수 예제 13-8번을 볼게요. 일단은 공통근 알파를 가진다고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1번은 알파가 실수일 때 P와 K의 관계식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공통근 알파를 이제 우리가 잡은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XA 값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요. 자, 여기서는 알파를 근으로 하고 나서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감법을 쓸 때 직접 빼는 경우도 있지만 적당한 수를 두 방정식 중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경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최고차항을 빼려고 보니까 하나는 알파의 제곱이고요. 하나는 P 알파의 제곱이에요. 소거가 안 돼요. 그러면 3번식에다가 양변에 곱하기 P를 해서 최고차항을 개수를 같게 만든 다음에 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식에다가 알파를 곱한 다음에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뭘 잘못 봤네요. 자, 이번에는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못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요 식을 잘 보니까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Q 알파가 있죠. 그죠? 그리고 3번식에는 P 알파 플러스 Q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여기서 알파로 묶어주면 P 알파 플러스 Q가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3번식에다가 요 P 알파 플러스 Q에다가 곱하기 알파를 해주면 어때요? 4번식과 같은 항이 나타나죠. 그런 다음에 빼주면 P 알파 플러스 Q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알파를 곱한 다음에 뺀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됩니다. 자, 이걸 여백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원래는 이게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공통근이라는 건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Q 이퀄 0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식은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Q 알파 플러스 1 이퀄 0입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P 알파 플러스 Q 두 개가 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공통인수. 그걸 찾아서 소거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알파를 곱해주면 두 식이 1차거든요. 그래서 곱해봅시다. 그러면 자, 위의 식에다 알파를 곱하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Q 알파 이퀄 0이 됩니다. 두 번째 식은 P 알파의 제곱 이거를 이제 맞춰서 써볼게요.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Q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이죠. 자, 여기서 일치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 이 두 개의 항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얘를 빼주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자, 빼줘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동시에 소거됩니다. 이렇게 소거되고 남는 거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됩니다. 좀 특별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수분해를 해서 알파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알파가 실수라면 알파 이퀄 0이 되는 거고요. 알파가 허수라면 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이퀄 1 이퀄 0 이 근이 되겠죠. 그죠? 알파가 실수라는 조건은 알파가 1이라는 거고요. 알파가 허수일 때라는 것은 1이 아니라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퀄 0의 근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알파의 값을 직접 구하지 말고 차수를 낮추는 거니까 여기 알파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알파의 제곱 대신에.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PQ는 실수이고요. 알파는 허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허수의 성질 기억나죠? 자, 이 알파는 허수입니다. 그리고 P-1은 실수, Q-1은 실수인데 0이야. 오케이? 그러면 허수부도 0이 되겠고요. 실수부도 0이 됩니다. 이게 복소수의 성질 기억나나요? 뭐냐면 이거예요. A 플러스 BI가 0이야. 그러면 얘는 사실은 0 플러스 0i죠. A, B가 실수일 때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거예요.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소수의 성질이었어요. 그 조건을 이용해서 P와 Q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난이도가 꽤 되는 문제예요. 자, 위에 요 예제 풀이를 한번 잘 보면서 13-1번, 13-10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설명을 해볼게요. 13-10번 x에 관한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통근이 실수일 때와 공통근이 허수일 때니까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예제의 풀이랑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공통근을 알파로 두고 식에 대입해 보기 바랍니다. 자, 13-10번의 풀이는 일단 공통근을 알파로 둡니다. 똑같죠? 자, 공통근을 알파라 하면 자, 이런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x 대신 알파를 대입하는 것도 똑같아요.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이퀄 제로. 두 번째 식도 b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 이퀄 0입니다. 얘는 공통근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연립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괄호로 하고 놓고 풀어도 돼요. 자, 그런데 위의 예제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b 알파 플러스 1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식에서도 b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서 b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는 b 알파 플러스 c 그리고 알파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알파를 하게 되면 알파를 해서 빼면 이 전체 항이 소거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곱한 다음에 한번 빼보세요. 곱하는 것까지 마치 써볼까요? 자,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알파를 곱해봐요. 자, 그러면 A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고 B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 이퀄 0이 되죠. 아래식은 그대로 써주는데 위에서 아래 똑같은 항을 써주면 B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A 이퀄 0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항이 보이죠? 그러면 위의 항에서 아래 항을 빼주는 거예요. 자, 위의 항에서 아래 항을 빼줍니다. 빼주면 두 개 항 전체가 이렇게 소거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뺀 결과는 A 알파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로 묶어주는 거죠. 자, 그럼 A로 묶어주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A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조건에서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A가 X의 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A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다음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A가 0이 안 되니까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에 예제에서 봤듯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걸 세제곱이라 하면 알파 마이너스 1 하고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의 값은 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공통근이 실수일 때와 허수일 때잖아요. 1번 실수일 때입니다. 그때는 알파의 값이 1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허수 있었죠. 허수란 얘기는 그 알파의 값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퀄 0의 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부터는 위의 예제의 풀이랑 동일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알파가 1일 때는 알파에다 말 그대로 1을 대입하면 위의 방정식에다 알파에다 1을 대입하면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알파가 1일 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자, 이런 조건일 때 위의 예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변형해서 어떻게 푸는지 예제를 한번 한 줄 한 줄 보면서 따라 써보세요. 자, 허수일 때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퀄 0이잖아요. 여기서는 알파의 제곱은 하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위의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위의 식이라면 어디냐면 여기 알파의 제곱 있잖아요. 그죠? 알파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되겠고요. 얘를 알파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알파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A 알파 하고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A, B, C는 실수예요. 실수. 그리고 알파는 허수입니다. 그죠? 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따라서 B-A도 0이 되겠고요. B-A도 0이 되겠고 C-A도 0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A 이퀄 B 이퀄 C가 되는 겁니다. A 이퀄 B 이퀄 C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